발빠른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103683님, 본방사수 못할 땐 팟캐스트로 듣고 싶은데 아직 발전소가 없어서 속상합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발전소 있는데 못 찾으셔서 속상하네요. 그 팟빵 들어가셔서요, 경제발전소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거의 1000분 가까이 이제 구독자 모여서 저희가 신장개업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약에 1000번째부터 1004번째까지 내가 구독자가 되었다 그러면 제 책 코로나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로 인증샷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100세 시대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민생경제 현장 100세 시대, 50대 이후의 신중년이 살아가는 법. 신중년이라고 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MZ세대는 어른들 얘기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모두가 중년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이렇게 새로 나누는 기준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50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해주실 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본부 남부캠퍼스의 서동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되게 길어요. 재단에. 사업본부 남부캠퍼스라 하면 이게 동서남북에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희가 총 6개가 캠퍼스가 6개가 총 생길 예정인데 예, 그중에 4개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50플러스라고 하니까 대충 감은 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저희 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 재단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울시 산하재단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책 대상자들은 만 50에서 64세까지의 서울 시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르면 청년이네요. 예,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청년이라고.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50대 이상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M세대, G세대, 20, 30대 청년들은 만약에 같이 듣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취업도 안 되고 학교는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심란해 죽겠는데 우리가 뭐 50대 이상한테 왜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50대 이상의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소장님께 잠깐 한 가지 여쭤보면 네. 그 서울시 인구 중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만 50세에서 64세까지의 어떤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시 1000만이 깨졌다고 해도 대략 980만 정도 되고 제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고령층이 많이 계시진 않거든요. 하지만 또 지하철에는 많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한 대략 10분의 1, 98만 명 정도 되시지 않을까요? 그 15년이니까 네. 뭐 8, 9%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224만 명이십니다. 224만 명은 23%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 예. 50대 이상이시군요. 예.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이 현역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다면 뭐 저희의 정책의 어떤 필요성이 좀 줄겠지만 은퇴 연령이 49세 정도로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거 지금 사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 서울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요즘 피부로 느끼는 건 뭐냐면 횡단보도에 그 초록색 사람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면 되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확실히 건너가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아지면 이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 시간도 좀 늘려야 할 것 같고 버스도 그 주정차하는 시간이 짧으면 올라타고 내리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 인구로 잡히고 있다. 보통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대표적인 50 플러스 세대잖아요.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 50% 재단에 왔을 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저희 할머니 사진이었어요. 할머님. 예, 이제 구한 말에 그 찍은 사진처럼 보이는 네. 하얀 백색 머리를 뒤로 이렇게 동여매시고 허리가 살짝 구부러진.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그분이 54세셨다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 할머니 연세가 54밖에 안 되셨구나 이걸 예. 깨달으셨군요. 예. 그런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으세요. 사실 예. 관리 잘하신 50대 이상 중년분들은 뒤에서 보면 대학생 같은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강하시기도 하고 또 역량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특정 직무에서 20, 30년 동안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충분히 이 현역으로 뛰실 수 있을 텐데 되게 빨리 나오셨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이 좀 취약했던 게 디지털 역량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현장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강제로 디지털 세대로 편입이 되셨잖아요. 만약에 예. 격리가 됐다, 슈퍼가 문을 닫았다 할 때 온라인으로밖에 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서 이런 것들이 통계로도 잡히더라고요. 나는 강제로 디지털 인구가 되었습니다 하신 분들 많은데 현장에 오시면 이런 젊은 50 플러스 세대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주로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40에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갑자기 예. TMI 대방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모든 문제는 뭐냐면 제가 60이 됐을 때 그 아이가 21살이라는 거죠. 갑자기 심각해지네요. 예, 심각해집니다. 저는 은퇴를 해야 되고 그 아이는 이제 대학에 갓 들어간 친구인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소득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문제가 생겨서 특히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자녀의 결혼 문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활비인데 자기 자산을 깎지 않으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일단 50% 재단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한숨을 길게 쉬셔서 걱정했어요. 예. 그래서 네. 실제로는 그 다양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제들을 단순하게 재무적으로만 겪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아진다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제 주변에선 보통 예. 가족과 멀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다른 가족들은 각자 자기의 일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고립감이나 있죠. 아니면은 인간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데 따른 외로움 이런 걸 느끼시게 될 텐데 예. 재단에서 창업해가지고 다시 재기회에서 성공하시는 사례도 꽤 많다면서요? 일단은 재취업 부분이 굉장히 좀 많으시고요. 창업 부분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유 사무실을 운영을 해서 그 공간에 다양한 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적인 지원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단체를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신규 사업들을 모색하거나 경영 컨설팅을 받고 싶을 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뭐 웨딩 쇼퍼 그러니까 웨딩카를 운전해주는 전문 드라이버 그 를 공항까지 모셔다 예, 예. 주시는 그 기사님. 예, 그런 창업을 하셨다거나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30년간 호텔리어로 이렇게 일을 좀 하셨어요. 그럼 서비스 업계에서는 정말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시네요. 예, 네. 그런 경험들이 활용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건 보통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용 받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공짜 과정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자리 쪽은 대부분 공짜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과정이 되게 예. 많군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저희가 중요한데요. 그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5,000원 정도를 받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온다고 하고 안 오시는 분이 계시면 예. 다른 분의 기회를 뺏게 되니까 시간당 5,000원? 예, 한 회당 5,000원.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학기 과정이면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뭐 비싸도 10만 원 안쪽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건데 지금 타이즈 2170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50 플러스 재단은 서울 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일자리 같이 인당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사업은 아무래도 서울 시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인근의 수도권에서도 많이 예, 예. 오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료 과정은 대부분 서울 시민만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돈 내고 등록하시는 과정은 수도권에서도 가실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그런데 예, 비싸게 받지는 않는다고 해요.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려는 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이런 재단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나랑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요즘에 고민 많으시는데 추천해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마음을 먹었다. 어디로 찾아가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에 50+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4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불광에 하나 있고 또 공덕에 하나 있고 불광동에 하나, 공덕동에 하나. 예, 그다음에 천왕역 근처에 남부 캠퍼스, 제가 근무한 남부 캠퍼스가 있고요. 천왕역이요. 예, 네. 7호선입니다. 네. 그리고 창동역에 북부 캠퍼스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창동역에도 있으니까요. 가까운 데로 가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그 캠퍼스가 생기지 않은 자치구에는 50+ 센터라는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총 9개가 지금 생겨서 지근거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도 이 센터는 문 안 닫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문을 닫았던 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과정을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해서 저희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집도를 줄여서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강의들이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강의 몇 개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저희가 50대 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바로 구직 활동을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50+ 인생학교라는 대표적인 교육과정에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인생학교, 예. 거기서는 어떤 걸 가르쳐 주시나요? 자신의 50가지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그런 과정이 과연 나의 의지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플래닝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시간을 이른바 인생을 리셋한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한 필살기를 얻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뭐가 인기가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직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저희가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과 관련된 강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관련해서 그걸로 동영상을 찍고 뭐 영상을 만드는 뭐 그런 과정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런 기능들을 기를 수 있는 강의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조금 재무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사회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도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죠. 기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뭐 문화유산 해설사 이런 것들도 예.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으로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일자리 프로그램들로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서 일단 상담을 해보시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신 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오늘도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가시면 여러 가지 기술 많이 가르쳐 드린다고 하니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안을 저희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 현장, 오늘은 은퇴 후에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 현장에서 답을 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일자리 사업본부 남부캠퍼스 서동혁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